혹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평생을 다 바쳐 걸음이 되어 주었는데 왜 당신의 남은 계절은 이토록 시리고 황량하기만 한 걸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모두가 잠든 이 밤, 당신은 홀로 어두운 화면 속 계좌 숫자를 내려다보며 몇 번이고 긴 한숨을 삼킵니다.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이러다 내 노후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진흙탕처럼 뒤엉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 못할 그 수치심과 억울함이 때로는 비 냄새보다 더 짙게 당신의 코끝을 짓누르고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쥐어주는 그 돈이 정말 아이를 위한 생명수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우물을 파는 법을 잊게 만드는 독약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간절한 손길이 사실은 서로의 인연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멈춰서서 마음의 거울을 비춰봐야 할 때입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아이의 영혼을 깨우는 그 단호하고도 자애로운 경계의 지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문 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낮아지는 밤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릴 때 나는 특유의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살짝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의 방에 그런 밤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지요. 창틀에 기대어 손을 비벼보면 하루 동안 모아둔 작은 피로들이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그 피로들 가운데에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식과 돈에 대한 무거운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감정을 안고 있을 겁니다. 낮에는 웃어 보였지만 밤이 되면 휴대폰 알림 소리가 멈추자 불안이 찾아옵니다. 계좌 화면을 내려다볼 때 심장이 조여오고 혹여라 하는 생각이 실핏줄처럼 번집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 돈을 또 줄 수 있을까? 안주하면 부모 역할을 못한 건가? 내가 욕심 부리는 걸까? 우리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하지? 같은 말들 사이에서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들리는 속삭임이나 친척의 눈빛 혹은 지나가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깊게 박혀 자존심을 아프게 합니다. 그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못 맞추는 것에 대한 죄책감, 자신을 향한 분노, 무력감이 때로는 분명한 형태로 찾아와 가슴을 누릅니다. 어떤 날에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평생을 책임지려 애썼는데 그 보답 대신 계속 기대만 받는 느낌. 식탁 위에 놓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매번 지갑을 열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쓰라림으로 바뀌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먼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병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때때로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왜 나는 더 일찍 관리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가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대가 여전히 돈을 건네려 하는 이유, 작은 손을 들어 도와주고 싶은 이유는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기가 될 때도 있고 그대를 묶어버리는 사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 억울함, 죄책감과 보호 본능이 한데 얽혀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실타래를 풀고 싶은 마음과 풀면 무엇이 남을지 모르는 불안 사이를 오갑니다. 외로움은 조용한 손님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유는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말하면 비난받을까봐, 혹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때로는 나 스스로를 탓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대는 밤에 혼자서 계좌를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100번의 대화를 반복하며 잠들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런 밤에는 비 냄새가 더 짙게 느껴지고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칠 때마다 마음의 굴곡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대의 분노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그대에게는 분명 큰 상처가 되었겠지요. 왜 내 노력을 몰라주지? 왜 내 미래를 고려하지 않지? 하는 생각들. 그 분노는 사실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상처받은 사랑은 분노로 얼굴을 바꿉니다. 분노를 숨기고 억지로 웃을 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쌓입니다.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밤에 더 커져서 그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대는 반복된 상황에 지쳤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같은 결정을 유예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 피로는 몸에도 쌓이고 마음에도 쌓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날, 식사를 거른 날, 좋아하던 취미를 멀리한 날들이 겹쳐지면 건강은 흔들립니다. 그대가 참아온 한숨 하나하나가 오늘의 무거운 감정으로 쌓였습니다. 그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로 혼자 걷는 길은 길고 외롭습니다. 이제는 숨을 조금 고를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한숨 풀어주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마치 창밖의 비 냄새를 함께 들이켜는 것처럼 오늘의 무거움도 그대로 들이켜 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바람 소리가 창문에 부딪혀 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흘려보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불안, 억울함, 수치심, 연민 이름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억울하다. 지금 나는 두렵다 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몸에 있는 감각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가락이 이불에 닿아 있는 감촉, 발바닥에 느껴지는 온기, 그 다음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며 각 부분을 느껴봅니다. 손등이 식탁의 차가운 기운을 기억하는지, 팔꿈치가 어떤 무게를 품고 있는지 살핍니다. 어깨는 어떤가요? 긴장으로 굳어 있다면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고 내쉴 때는 털어내듯 내립니다. 목과 턱의 힘을 풀어주고 얼굴의 표정까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몸을 관찰하는 이 시간에는 아무 행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속삭여도 됩니다. 볼에 닿는 이불의 냄새, 차가운 창문 너머의 빗소리, 이 모든 감각들이 그대의 말을 고요히 받아줄 것입니다. 그대가 말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하나씩 가만히 꺼내어 보세요. 돈을 주면 또 의존할까봐 두렵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 미래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결의 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아주 부드럽게 누군가와 대화를 준비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대상은 자식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대는 창밖의 비 냄새를 맡으며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말하려는 문장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돌려보지 마세요.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보자. 나는 내 미래가 걱정된다.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자 같은 단순하고 솔직한 말들이 때로는 가장 큰 문을 엽니다. 말하기 전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할 때는 천천히 내쉽니다. 말이 흐르듯 마음도 흐릅니다. 경계 한계를 세우는 일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견디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듯 그대도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찾고 서로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대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순간 상대도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건부 도움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서로에게 안전을 주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면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현실적인 틀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종이를 꺼내어도 좋고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첫째, 그대의 월별 지출과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둘째, 현재까지의 저축과 예상되는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고려해 안전망을 만드세요. 셋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지원의 한도를 정합니다. 이 한도는 감정에 따라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넷째, 지원의 방식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현금 지원을 대신해 일시적인 대출, 교육 비용 지원, 직업 상담 연결 같은 다른 형태의 도움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종이에 적어 서로의 이해를 확인하면 감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준비만으로는 마음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돌봄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대가 화가 났을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1분간의 호흡 운동, 창밖을 바라보며 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는 시간 또는 짧은 걷기. 이러한 작은 의식은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고 그대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는 짧은 루틴은 그대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비난의 문장을 피해보세요. 너는 늘..로 시작하는 말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걱정된다는 말이 방어를 줄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그대의 심장은 마치 파도처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 파도를 억누르기보다는 파도의 리듬을 인식하세요. 파도가 몰아칠 때는 천천히 배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듯 그대의 호흡을 이용해 안정됩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진다면 잠시 쉬어가자고 말해도 좋습니다. 잠깐 쉬자는 말은 관계의 불씨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의존 관계는 한쪽의 성장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책임감과 자립심은 그들이 실패와 성취를 겪으면서 자꾸만 단단해집니다. 실패를 지금 막 막아버리면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왔을 때 그 상처는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도와주되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은 친절하지만 비 속을 걸어가게 놔두어야 우산 없이도 걸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길인지 아니면 문제를 덮어버리는 길인지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이미 마음속에 많은 계획과 감정이 올라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재무 상담사, 가족 상담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의 중재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은
가끔 관계의 고리를 풀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작은 기쁨을 찾는 일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상상해 봅시다. 그대는 어느 산사 마당에 서 있습니다. 막 내린 비의 냄새가 온 땅을 적시고 흙내음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바람 소리가 나무잎을 흔들고 그 소리는 오래된 풀밭 위를 지나가는 듯 잔잔합니다. 한 줌의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그대의 어깨를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그대가 이 빛을 향해 손을 내밀면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 온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그대 자신의 결심에서 비롯된 온기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마치 비가 내려 그대의 무거운 감정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숨을 통해 무거운 생각 하나를 내보냅니다. 내쉼과 함께 작은 돌 하나가 강물에 떨어져 잔잔한 물결을 만듭니다. 그 물결은 멀리 퍼져나가고 그대의 울림은 결국 아이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대화 한 번이, 단호한 선 하나가, 작은 문서 하나가 때로는 가정의 언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아이의 성장을 돕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은 사랑의 다른 방식입니다. 사랑은 때로 품은 손을 놓는 일에서 더욱 크게 자랍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뿌리 내릴 더 깊은 신뢰가 싹틀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바람 소리는 낮게 속삭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결심과 행동으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는 동안 그대의 자식 또한 자신의 길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를 위해 짧은 회양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드러운 비 냄새와 잔잔한 바람 소리가 그대의 상처에 닿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를, 그대의 결심이 따뜻한 빛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비추기를, 그리고 그대가 오늘 내린 결심들이 그대 자신과 가족에게 평온과 성장을 가져다 주기를, 이 마음이 그대의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고 밤마다 조금씩 더 편히 숨 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눈을 뜨거나 그대로 잠에 들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